돈도 스승도 미래도 없던 13살의 한 고아가 성인 무사에게 생사가 걸린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힘이나 기술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패배할 수 없도록 자신의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을 통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날 그가 발견한 것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율과 자제력 개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선종 사찰들이 몰래 숨겨왔던 수련법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가 아니라 그 효과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의지력이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서양 심리학은 2018년에야 이것을 발견하고 규율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1584년에 이미 이것을 깨달았고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것은 훈련받은 전사가 주인을 따르듯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면의 갈등 없이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오전 5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하면 오전 5시에 일어납니다. 2시간 동안 운동하기로 결심하면 2시간 동안 운동합니다. 단식하기로 결심하면 단식을 합니다. 타협도 없고 의지력 싸움도 없으며 동기부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결정에 끊임없이 반항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그저 실행할 뿐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마음속에서 즉각적으로 변명거리가 떠오르는 그 느낌을 아실 것입니다. 내일 시작하자. 넌 너무 피곤해.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야. 그 내면의 전쟁은 당신이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만약 그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당신이 한 번도 마음을 훈련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16세기에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60번 이상의 생사가 걸린 결투를 치렀던 한 무사가 그 전쟁을 영원히 끝낼 정확한 훈련법을 개발했습니다. 오늘 당신은 왜 규율이 스스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지, 왜 자제력이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시간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할 때 무사시의 마음은 어떻게 몸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훈련은 오직 마음을 훈련한다는 목적 하나만으로 의도적으로 불편한 일들을 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계속 고통받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10대 고아가 어떻게 무적의 전사로 자신의 마음을 단련했는지 그 비밀을 밝히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어떤 명령에 가장 반항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것은 채널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는데 큰 도움이 되며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을 진심으로 즐깁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결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각성. 무사시는 마을의 흙바닥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13살,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집도 음식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구경하는 마을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아이를 때릴 준비를 하며 나무 지팡이를 든 성인 무사, 아리마 기헤이가 서 있었습니다. 무사시가 그에게 결투를 신청한 것은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두려움이 내 마음을 통제할까? 그 전주에 무사시는 개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평범한 마을의 개였습니다. 개가 짖자 그는 도망쳤고 심장은 요동쳤으며 호흡은 가빠졌고 몸은 완전히 두려움에 지배당했습니다. 벽 뒤에 숨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개에 대한 내 반응조차 통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겠는가? 그날 밤 그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사들이 몸을 단련하듯 나는 내 마음을 단련하겠다.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상황에서 마음이 나에게 복종하도록 만들겠다. 7일 동안 무사시는 검이 아닌 마음을 수련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가만히 앉아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죽음을 상상했습니다. 전투에서 그는 몸속에서 두려움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동치는 심장, 조여오는 가슴, 도망치고 싶은 충동. 그러나 도망치는 대신 그는 천천히 의도적으로 숨을 쉬며 몸에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앉아 있는다. 숨을 쉰다. 절대 도망치지 않는다. 첫날
그는 30초를 버티다 두려움이 너무 강해 자신도 모르게 몸을 일으켜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음이 반항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배우지 못하는 한 가지를 이해했습니다.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아서 복종하도록 훈련하지 않으면 당신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 1차, 몸이 반항하기 전까지 두려움과 함께 앉아 있었던 시간은 45초였습니다. 3일차, 2분, 4일차, 5분, 5일차, 10분, 7일차가 되었을 때 무사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며 30분 동안 몸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우리는 복종한다. 결투의 아침,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매를 맞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리마 기헤이가 지팡이를 치켜들고 돌진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사시의 몸은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호흡도 변하지 않았고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고요한 상태로 지켜보고 계산하고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순간 무사시는 움직였습니다. 바닥에서 막대기를 집어들어 아리마 기헤이의 관자놀이를 단 한 번 내리쳤습니다. 성인 무사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군중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13살의 고아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사를 쓰러뜨린 것입니다. 힘이 아니라 절대적인 정신적 통제력을 통해서였습니다. 쓰러진 무사를 뒤로 하고 걸어가며 무사시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은 나에게 복종했고 그의 마음은 그를 배신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그의 두려움은 그를 무모하게 만들었고 나의 통제력은 나를 정교하게 만들었다. 규율은 몸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규율은 마음이 몸을 지휘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그날 무사시는 훗날 규율과 자제력을 위한 완벽한 정신훈련 시스템이 될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60번의 결투를 더 치르면서도 단 한 번도 지지 않게 해준 시스템, 마음을 너무나도 순종적으로 만들어 몸이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명령이라도 실행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각성 이전의 무사시는 평범한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마음이 그를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7일간의 훈련 후 그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3살의 성인 무사를 쓰러뜨림으로써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제2장 신노탄렌 마음을 단련하다. 첫 결투 후 무사시는 자축하지 않았습니다. 검술이 아닌 마음을 수련하기 위해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 3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개발한 것은 그의 규율 시스템의 토대가 될 신 노탄렌, 즉 마음의 단련이었습니다. 무사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몸만 단련하는 무사는 마음을 단련하는 무사에게 패배할 것이다. 몸은 도구이고 마음은 장인이다. 평범한 도구를 가진 숙련된 장인이 최고의 도구를 가진 미숙한 장인을 이긴다. 먼저 마음을 단련하라. 몸은 자연히 따라올 것이다. 규율은 엄청난 의지력을 발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규율은 수천 번의 아주 작은 정신적 복종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명령에 복종할 때마다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복종의 신경회로는 강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반항할 때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반항의 회로가 강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반항을 훈련합니다. 그들은 오전 6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합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마음이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자자.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결심 대신 마음의 말을 따릅니다. 방금 반항을 훈련한 것입니다. 운동하기로 결심합니다. 마음이 너무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운동을 건너뜁니다. 또 반항을 훈련합니다. 건강하게 먹기로 결심합니다. 마음이 이번 한 번만이라고 말합니다. 굴복합니다. 반항이 또다시 강화됩니다. 무사시는 정반대로 훈련했습니다. 그는 마음에게 작은 명령을 내리고 그것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강제로 복종시켰습니다. 그의 아침 훈련은 이랬습니다. 몸이 수면을 원할 때 새벽에 일어난다. 몸이 누워있고 싶어 할 때 즉시 일어선다. 몸이 따뜻함을 원할 때 즉시 강으로 걸어간다. 몸이 안 되라고 비명을 지를 때 얼음장 같은 물속으로 들어간다. 모든 세포가 도망치고 싶어 할 때 1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다. 이것은 찬물 견디기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즉시, 타협 없이
내 명령에 복종하라고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첫날 아침 그의 마음은 격렬하게 반항했습니다. 강가에 섰을 때 머릿속은 온통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마. 너무 추워. 병에 걸릴 거야. 내일 하는 게 낫겠어. 그는 5분 동안 마음과 몸이 완전히 반항하는 상태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간다. 그리고 억지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찬물의 충격은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심오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반항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인이 복종을 강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20년 동안 자제력을 연구해온 스탠퍼드의 한 뇌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제력을 발휘하는 각각의 행동은 전두엽의 실행 기능 회로를 강화합니다.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몇 초 동안 만족을 지연시키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호흡을 통제하는 등 아주 작은 규율을 실천한 피실험자들은 자기 조절과 관련된 신경회로가 눈에 띄게 강화되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정신적 훈련이 자제력이라는 거대한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무사시의 매일의 단련은 잔인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신체적 복종 훈련,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30분 동안 완벽하게 가만히 앉아있기, 긁지도, 자세를 고치지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몸에 명령합니다. 넌 가만히 있는다. 결과, 몸은 복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욕망 통제 훈련, 배가 고플 때 식사를 1시간 미루기,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마음에 명령합니다. 네가 원할 때가 아니라 내가 결정할 때 먹는다. 결과 마음은 식욕이 아니라 주인이 결정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불편함 노출 훈련, 말 그대로 가장 힘든 길을 택하기, 걸을 때 평탄한 길 대신 돌이 많은 험한 길을 선택합니다. 체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몸에 명령합니다. 내가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험한 길로 간다. 결과 몸은 주인이 명령할 때 어려움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충동 차단 훈련, 충동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 가려움을 긁거나 자세를 바꾸거나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을 때 행동하기 전 10초 동안 멈춥니다. 마음에 명령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멈추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행동한다. 결과 마음은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산속에서 30일 동안 이 훈련을 한 후 무사시의 마음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불편함, 갈망, 충동을 통해 그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신적 명령을 통해 자신의 몸을 통제했습니다.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확립된 것입니다. 그는 즉시 이 새로운 규율을 시험했습니다. 마을로 들어갔을 때 한 상인이 공개적으로 그를 모욕했습니다. 무사시의 즉각적인 충동은 분노, 보복, 명예, 방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느낀다. 하지만 그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돌아선다. 그의 마음은 복종했습니다. 내면의 분노가 불타오르는 동안에도 그의 몸은 차분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인은 당황했습니다. 모욕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노탄렌의 힘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모든 것을 느꼈지만 어떤 것에도 통제당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존재했지만 행동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존재했지만 행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욕망이 존재했지만 선택을 좌우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마침내 훈련되었기에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제3장 세이신 노 지하이 정신을 지배하다. 첫 결투 후 2년이 지나 무사시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신체적 불편함과 즉각적인 충동에 대해서는 마음이 복종하도록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목표, 복잡한 수련, 지속적인 규율과 같은 더 큰 도전 앞에서는 여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음은 며칠 동안은 복종하다가 다시 반항했습니다. 그는 더 깊은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세이신 노 지하이, 정신의 지배. 순간순간 마음을 통제하는 것과 장기적으로 마음을 지배하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무사시는 적었습니다. 전투에서 마음을 통제하지만 일상에서 통제력을 잃는 무사는 단지 전투 기술을 훈련한 것일 뿐 진정한 통달에 이른 것이 아니다. 진정한 규율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 진정한 규율은 정체성 차원의 것이다. 당신은 가끔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항상 당신에게 복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은 나는 오늘 내 마음을 통제할 것이다에서 나는 내 마음이 나에게 복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행동에서 정체성으로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정체성 단련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아침 선언.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소리내어 말합니다. 나는 무사시다. 내 마음은 내 명령에 의문 없이 복종한다. 불편함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함을 통제한다. 동기부여가 아니라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며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정체성 증명. 하루 동안 정체성을 증명하는 순간들을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내 마음은 나에게 복종한다라면 마음에게 불편한 일을 하도록 명령하고 강제로 복종시킵니다. 각각의 복종의 순간은 그래, 이것이 바로 나야라는 것을 강화합니다. 저녁 정체성 점검. 잠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복종의 순간과 반항의 순간의 횟수를 셉니다. 복종 횟수는 매일 증가해야 하고 반항 횟수는 매일 감소해야 합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의 강도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무사시의 정체성은 매일의 아침 선언, 매일의 증명 순간, 매일의 저녁 점검을 통해 흔들림 없이 단단해졌습니다. 6개월 후 마음이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그의 정체성은 너무나 강력해져서 반항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억지로 규율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규율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자신이라는 존재와 모순되었기 때문입니다. 18년 동안 정체성과 행동을 연구한 하버드 심리학자는 정체성 기반의 습관 형성이 행동 기반의 습관 형성보다 장기 유지율이 400%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이 나는 규율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이다에서 나는 규율 있는 사람이다로 전환했을 때 뇌 영상은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과 관련된 영역의 활성도가 감소하고 자동적인 행동과 관련된 영역의 활성도가 증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규율이 단순한 행동 교정이 아니라 정체성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사시는 15살에 치른 세 번째 결투에서 이것을 시험했습니다. 상대는 심리전으로 유명한 검객 타다시마 아키야마였습니다. 결투 전 타다시마는 무사시의 어린 나이, 정식 훈련을 받지 못한 점, 고아라는 사실을 조롱했습니다. 모든 모욕은 감정을 자극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무모한 행동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체성 훈련을 받기 전에 과거의 무사시라면 감정적으로 반응했겠지만 정체성을 확립한 무사시는 그저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았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나에게 복종하는 사람이다. 나는 모욕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결투가 시작될 때까지 내 마음은 평온을 유지할 것이고 내 몸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마음은 복종했습니다. 모욕이 계속되어도 그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결투가 시작되었을 때 타다시마는 당황했습니다. 그의 심리전이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무사시의 마음은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전투에만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승리했습니다. 결투 후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 모욕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소? 무사시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침착함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이 내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침착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세이신 노 지하이의 힘입니다. 당신은 규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마음이 복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규율은 노력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흘러나옵니다. 제4장, 렌슈노 케이조쿠, 끊임없는 수련. 20살이 된 무사시는 7년 동안 마음을 수련했습니다. 15번의 결투에서 승리했고 전투 상황에서는 절대적인 정신적 규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려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결투와 결투 사이의 기간에는 규율이 느슨해졌습니다. 도전이 없는 날들은 마음을 게으르게 만들었습니다. 생사가 걸린 순간뿐만 아니라 언제나 최고의 정신적 규율을 유지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번째 원칙을 개발했습니다. 렌슈노 케이조쿠,
지속적인 수련,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매일의 수련을 통해 정신적 규율을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무사시는 적었습니다. 전투 직전에만 마음을 통제하는 무사는 예상치 못한 싸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매일 마음을 단련하는 무사는 허를 찔리지 않는다. 규율을 도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일상적인 실천으로 만들어라. 그는 타협할 수 없는 매일의 규율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계속해서 복종하도록 훈련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진 작고 불편하며 특별한 목적이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매일의 규율 프로토콜, 아침 추위 노출, 매일 아침, 날씨, 온도, 기분에 상관없이 정확히 10분 동안 찬물에 몸을 담급니다. 건강이나 활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복종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은 이 분째가 되면 멈추라고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당신은 10분이 될 때까지 머뭅니다. 훈련, 나는 명령하고 너는 불편함 속에서도 복종한다. 정오의 굶주림 연장. 처음 배고픔을 느꼈을 때 밥을 먹기 전 정확히 1시간을 기다립니다. 단식의 효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충동 통제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마음은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지연시킵니다. 훈련, 충동은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 통제하는 것은 나다. 저녁의 불편함. 20분 동안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명상이 아니라 그저 불편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자세를 고치고 몸을 움직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은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훈련, 불편함은 존재하지만 행동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규율들은 마음을 훈련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서양의 사고방식은 이 점을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아무런 이점도 없는데 왜 굳이 불편한 일을 하는가? 그 질문 자체가 서양식 사고방식의 규율이 부족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점은 바로 훈련 그 자체에 있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해 불편함 속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불편할 때도 마음이 복종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무사시는 30년 동안 매일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길을 떠날 때도 매일 찬물을 찾아 훈련했고, 부상을 입었을 때는 방식을 수정해서라도 유지했으며, 아플 때는 강도를 낮추더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멈추는 것은 곧 퇴보를 의미했기에 수련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17년 동안 습관 유지를 연구해온 예일대 뇌과학자는 설명합니다. 신경회로는 사용하면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자제력 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자제력 훈련을 실천한 피실험자들은 실행 기능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실천한 피실험자들은 자제력 능력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뇌가 능력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도전이 필요합니다. 30살 때 무사시는 요시오카 도장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그들의 최고 검객 3명과 3번의 결투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대결이었습니다. 생생한 상태의 무사와 지친 상태의 무사가 3번 연속으로 싸우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무사시의 마음은 17년 동안 매일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정신적 규율은 고갈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결투, 순식간에 승리하며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결투, 효율적으로 승리하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세 번째 결투, 단호하게 승리하며 날카로운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요시오카 도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사가 걸린 3번의 전투 내내 그의 정신 상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17년 동안 매일 훈련해왔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번의 결투는 17년 동안 매일 쌓아온 규율 훈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렌슈 노 케이조쿠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매일 훈련하면 힘이 유지되고 훈련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율 훈련이 부족하여 마음이 퇴화해 있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 규율을 소환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만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을 꺼내 쓸 수는 없습니다. 제5장, 칸, 고요함의 반응. 35살이 된 무사시는 40번이 넘는 결투를 치렀습니다. 그의 마음은 규율이 잡혀 있었고 순종적이었으며 고도로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한계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규율은 여전히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아주 작은 노력이었지만 어쨌든 노력이었습니다. 그가 마음에게 명령하면 마음은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여전히
약간의 내면적 마찰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더 깊은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노력 없는 규율, 명령 없는 복종을 말입니다. 그는 명상 수련 중에 네 번째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칸, 고요함의 반응. 마음을 통제하는 것도 마음에게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규율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도록 마음을 아주 고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사시는 적었습니다. 규율이 있는 무사는 장군이 명령으로 군인을 통제하듯 자신의 마음을 통제한다. 그러나 진정한 대가는 마음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 그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하기 때문이다. 고요한 물은 통제할 필요가 없다.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반사할 뿐이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규율은 노력이 필요 없어진다. 이것은 그의 이전 훈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명령에 복종하도록 마음을 훈련했다면 이제는 명령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마음이 자연스럽게 평온해지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칸 훈련 방법. 아침의 고요함. 매일 새벽 1시간 동안 완벽하게 정신적 고요함 속에 앉아 있습니다. 억지로 생각을 밀어내지도 않고 마음을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을 관여하지 않고 지켜볼 뿐입니다. 마음은 배웁니다. 생각은 오고 간다. 나는 움직이는 생각이 아니라 지켜보는 고요함이다. 활동 속의 고요함. 하루 종일 행동하는 동안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걸을 때 마음은 고요하고 몸은 움직입니다. 식사할 때 마음은 고요하고 몸은 행동합니다. 훈련할 때 마음은 고요하고 몸은 일합니다. 마음은 배웁니다. 나는 내면의 혼란 없이 행동할 수 있다. 행동과 고요함은 공존한다. 반응의 관찰, 모욕, 위험, 욕망 등 감정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발생했을 때 반응하기 전에 멈춥니다. 고요한 물에 파도가 일듯 고요한 마음속에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것이 정점에 달하고 다시 흩어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마음은 배웁니다. 감정은 영원한 고요함 속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움직임일 뿐이다. 반응할 필요가 없다. 1년간의 칸 훈련 후 무사시의 규율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면 스스로에게 침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통제를 통한 규율이었습니다. 이제 분노는 그의 고요한 마음속에서 일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는 관여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보았고 어떤 명령을 내릴 필요도 없이 분노는 스스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요함을 통한 규율이었습니다. 그의 50번째 결투가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상대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검객 파사키 코지로였습니다. 결투 전 무사시는 일부러 2시간 늦게 도착했습니다. 코지로는 섬에서 기다리며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사시가 도착했을 때 코지로는 분노했고 모욕적이었으며 공격적이었습니다. 정확히 무사시가 원했던 바였습니다. 코지로의 마음은 분노, 조급함, 상처받은 자존심 등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무사시의 마음은 고요한 물이었습니다. 그는 모욕에 대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요한 마음은 그것을 그저 소리로만 관찰할 뿐이었으니까요. 결투가 시작되자 코지로는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무사시는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코지로는 죽어 쓰러졌습니다. 한 목격자가 무사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의 모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소? 무사시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모욕은 바람과 같습니다. 고요한 공기 속을 지나가지만 고요한 공기는 바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내 마음은 고요한 공기입니다. 그의 모욕은 바람이었습니다. 내 안을 지나갔지만 나는 고요함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칸입니다.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규율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근본적으로 고요해져서 외부의 혼돈이 내면의 혼돈을 만들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의 규율은 규율이 없는 것입니다. 통제할 필요가 없는 자연스러운 고요함 뿐입니다. 19년 동안 명상과 자기 조절을 연구해온 프린스턴대의 한 뇌과학자는 숙련된 명상가들이 뇌의 자기 참조 시스템인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활성도가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이 안정적인 고요함에 도달하면 스트레스 요인과 감정적 자극이 신경을 거의 활성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 영상을 보면 변연계 자체가
강하게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요함이 초기 반응 자체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통제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노력이 필요 없는 자제력이 됩니다. 제6장 완전한 변화. 50살이 되었을 때 무사시는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60번의 결투를 치렀고 37년 동안 마음을 수련했습니다. 개가 두려워 도망치던 고아는 마음이 완전히 복종하고 자연스럽게 고요하며 불가능할 정도로 규율 잡힌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4가지 완벽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침, 신노, 탈렌과 칸. 알람 없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몸은 복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즉시 찬물에 몸을 담급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순수한 복종입니다. 1시간 동안 고요히 앉아 있습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어나기도 전에 그의 마음은 훈련되고 고요해졌습니다. 한낮, 세이신 노 지하이와 렌슈노 케이조쿠, 산만함 없이 몇 시간 동안 수련합니다. 정체성, 나는 온전히 수련하는 사람이다.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실천합니다. 끊임없는 수련이 규율을 유지합니다. 편안함이나 편리함을 위해 집중을 깨지 않습니다. 저녁, 완전한 통합, 하루를 돌아봅니다.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고요함 수련을 더합니다. 칸을 유지합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내일 필요한 것을 마음에 명령합니다. 완벽한 정신적 고요함 속에서 잠이 듭니다. 이 4가지 원칙이 함께 작용하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신노 탄렌, 마음의 단련,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복종 훈련, 불편함에 상관없이 몸이 명령에 따릅니다. 규율의 기초입니다. 세이신 노지하이, 정신의 지배, 정체성 차원의 규율, 나는 내 마음이 복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 나는 규율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를 대체합니다. 규율은 자동적인 정체성 표현이 됩니다. 렌슈노 케이조쿠, 지속적인 수련, 타협할 수 없는 매일의 훈련,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마음을 날카롭게 유지합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퇴화가 없습니다. 칸, 고요함의 반응, 궁극의 단계,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요해서 규율을 지키는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제해야 할 만큼 강한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방문객이 무사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규율과 자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무사시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는 규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37년 동안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규율을 훈련했을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훈련 없이 규율을 원합니다. 마음을 훈련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통제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자제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거운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강한 근육을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현재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당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규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제력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7일이 지나면 변화를 보게 될 것이고 30일이 지나면 변화를 느낄 것이며 1년이 지나면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고 10년이 지나면 경지에 오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7일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규율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훈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7장 규율에 대한 진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무사시의 깨달음이 여기 있습니다. 규율은 성격적 특성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입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규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규율을 훈련한 적이 없을 뿐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반항을 허락할 때마다 알람을 끄고 계속 자고 운동을 건너뛰고 식단을 어기고 일을 미루고 충동에 굴복할 때마다 당신은 마음에게 반항이 통한다는 것을 훈련시키는 중입니다. 명령을 무시해도 괜찮으며 당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년간 이런 훈련이 계속되면 당신의 마음은 반항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자신에게 규율이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규율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규율의 정반대를 너무나 훌륭하게 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무사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훈련했습니다.
매일 아침 찬물을 통한 복종 훈련, 매일 의도적인 도전을 통한 정체성 강화, 매일 저녁의 점검과 준비. 37년 동안 그의 마음은 명령은 절대적이며 복종은 불가피하고 주인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양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아 고갈이라고 부르며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무사시라면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지력이 제한적으로 보이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훈련된 마음은 복종이 노력이 아니라 자동적이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갈을 느끼는 유일한 이유는 내면의 반항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종을 훈련하십시오. 반항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고갈은 사라질 것입니다. 선종 사찰들이 숨겨왔던 문서, 그것은 사실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무사시가 쓴 오륜서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수련이 필수적이다. 수년에 걸쳐 전략을 공부하고 무사의 정신을 성취하라. 오늘은 어제의 나를 이기는 날이며 내일은 부족한 자들을 이기는 날이다. 모든 지혜의 전통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자발적인 불편함을 실천했습니다. 불교는 마음 훈련을 실천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고난 노출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규율이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규율을 스스로 훈련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서는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외부의 해결책을 파는 것에서 이익이 발생합니다. 생산성을 높여주는 앱, 동기를 부여하는 영양제, 규율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등 말입니다. 사람들이 규율이 외부에서 온다고 믿게 만들면 그들은 평생 무언가를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규율이 훈련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치면 그들은 두 번 다시 아무것도 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무사시는 규율 훈련에 영원을 썼습니다. 매일의 연습, 불편한 순간들, 그리고 절대적인 일관성 뿐이었습니다. 37년 후 그의 마음은 어떤 왕의 군대보다도 더 순종적이었습니다. 비용은 헌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제8장, 앞으로 나아갈 길. 당신은 무사시처럼 37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마음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에서 2주차, 신노탄렌, 기본 복종 훈련, 아침 추위 노출, 30초 동안 찬물 샤워를 하십시오. 아무리 불편해도 하십시오. 몸에 명령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한다. 매일 복종을 훈련하십시오. 아직 시간은 늘리지 마십시오. 일관성을 먼저 확립하십시오. 충동, 지연 연습. 가려움을 긁거나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자세를 바꾸고 싶은 충동이 들 때 행동하기 전 10초 동안 멈추십시오. 마음에 명령하십시오. 우리는 먼저 멈춘다. 그리고 결정한다. 충동 통제력을 훈련하십시오. 저녁의 고요함. 5분 동안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으십시오. 움직이지도 자세를 바꾸지도 마십시오. 몸에 명령하십시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 신체적 복종을 훈련하십시오. 3에서 4주차, 세이신 노지하이, 정체성 구축, 아침 선언. 매일 아침 자신의 정체성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누구누구다. 내 마음은 내 명령에 복종한다. 나는 내 몸이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다. 동기부여가 아니라 정체성 선언입니다. 매일의 증명 순간, 하루에 3번, 의도적으로 불편한 것을 명령하고 강제로 복종시키십시오.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복종한다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복종이 당신의 정체성을 증명합니다. 저녁 정체성 점검, 복종의 순간과 반항의 순간을 세어보십시오. 스스로 점수를 매기십시오. 내일의 목표는 복종 1번 늘리기, 반항 1번 줄이기입니다. 5에서 8주차, 렌슈노 케이조쿠, 지속적인 수련, 타협할 수 없는 일상을 확립하십시오. 30일 동안 예외 없이 매일 실천할 3가지 작은 규율을 선택하십시오. 찬물 노출, 배고픔 지연, 불편하게 앉아있기 등입니다. 이것들은 훈련 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연속 기록을 추적하십시오. 3가지를 모두 완료한 날에 표시하십시오. 이 연속 기록은 귀중한 것이 됩니다. 기록을 깨는 것은 고통스러워집니다. 마음은 배웁니다. 우리는 연속 기록을 깨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이십시오. 30일 동안 일관성을 유지했다면
한 가지 규율을 10%만 더 어렵게 만드십시오. 아주 크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만 더 도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적응하고 강해집니다. 9에서 12주차, 칸, 고요함의 개발, 아침 고요함 수련, 20분 동안 정신적 고요함을 유지하십시오. 생각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생각이 일어나고 흩어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활동 중의 고요함. 하루에 한 가지 활동을 선택해 완전히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며 수행하십시오. 출근할 때 마음은 고요하게, 아침을 먹을 때 마음은 고요하게, 고요함 속에 머무르십시오. 감정 관찰. 감정이 일어날 때 반응하지 않고 지켜보십시오. 분노가 나타나고 정점에 달하고 흩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갈망이 나타나고 강해지고 흐려지는 것을 보십시오. 마음은 배웁니다. 감정은 일시적이다. 고요함은 영원하다. 예상되는 타임라인. 1주차. 마음이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어렴풋이 느낍니다. 2주차. 작은 규율들이 약간 더 쉬워집니다. 4주차. 뚜렷한 정체성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는 마음이 복종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 8주차. 규율이 노력이 아니라 자동으로 느껴집니다. 12주차. 깊은 고요함이 시작됩니다. 내면에 마찰 없는 규율이 생깁니다. 6개월 차.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변했어?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1년 차. 전체 시스템이 통합됩니다. 이제 규율은 당신의 기본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사시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훈련이 무사를 만든다. 무사가 훈련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율을 지키고 싶은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규율을 훈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거꾸로 된 것입니다. 매일 규율을 훈련하면 그런 기분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당신의 마음은 현재 훈련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망가진 것도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훈련받지 않은 것뿐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말이 기술을 떨어뜨리듯 훈련받지 않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명령을 튕겨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말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마음도 훈련될 수 있습니다. 훈련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기꺼이 그 훈련을 하시겠습니까? 무사시는 52살의 동굴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37년 동안 마음을 수련했고 60번의 결투를 통해 그 수련이 효과가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검술이나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정신적 규율과 자제력으로 살아온 삶. 그가 특별하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37년 동안 매일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은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생사가 걸린 결투나 떠돌이, 무사의 삶이 아니라 훈련된 마음 말입니다.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마음, 자동으로 작동하는 규율,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하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는 자제력입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마음이 당신에게 반항하도록 훈련해왔습니다. 무시했던 알람,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깬 일, 굴복했던 충동들, 수년간 반항을 훈련해놓고서 이제 왜 자신에게 규율이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규율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를 훈련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훈련은 양방향으로 모두 작동합니다. 복종을 훈련하면 복종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요함을 훈련하면 고요함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규율을 훈련하면 규율의 노력이 필요 없어집니다. 시작하는데 7일, 다름을 느끼는데 30일, 다른 사람이 되는데 1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7일조차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만약 이 영상이 규율과 자제력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바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이 어떤 명령에 가장 반항하는지 말해주세요. 나는 특정 행동을 명령할 때 내 마음이 복종을 거부한다고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반항을 인지하는 것이 복종을 훈련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무사시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규율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규율은 당신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매일 훈련하면 당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훈련을 피하면 당신은 모든 충동, 모든 불편함, 모든 감정에 영원히 통제당할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7일간의 훈련은 지금 시작됩니다. 변화는 지금 시작됩니다.